자, 수능특강 실전학습편 2강 이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강하고 지금 바로 연달아 찍는 거야. 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EBS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 EBS 문제가 교과서 문제보다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EBS 문제에서 한 13문제 정도가 나왔나? 거기서 이제 한 7문제, 8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EBS 문제를 꼭 잘 풀어봐야 되고 문제를 수업 시간에 좀 잘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이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실전학습편은 내신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미리 공부를 좀 내신 미리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잘 듣고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희 중강에 인증번호 불러드릴 거예요. 인증번호 불러주면 그 인증번호 문자로 꼭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엄벌을 처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심생전. 요거 이제 2개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심생전 해보도록 할게요. 심생전은 이제 한문 소설이고요. 뭐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교과서 거면 물어보겠지만 EBS잖아요. 주제는 신분제를 극복하지 못한 이게 비극적 사랑이에요. 이게 비극적 사랑이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지.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 미리 얘기하면 이 아래 이제 있어요. 자유연애 사상하고 여성의 의식이 성장한 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와 줄거리를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읽어보면 심생이 어떤 소녀를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예쁜 거야. 그래서 심생이 매일 밤 소녀네 집 단장을 넘어서 소녀를 봐. 근데 이때 이제 소녀가 한글로 소설을 읽거든. 그러니까 한글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의식이 많이 성장했다. 글을 읽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봐. 한 30일 정도. 근데 30일 내내 이렇게 보니까 소녀가 야, 오케이. 너 나랑 결혼하자. 근데 이 결혼하자, 사귀자. 지금도 사실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사귀자고 하는데 이때 당시 여자가 남자한테 사귀자고 하는 건 이제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제 소녀가 먼저 일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 근데 이제 심생이 부모가 심생이 이 새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는지 몰라. 이게 사실 이것도 좀 웃겨.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지 모르고 얘가 맨날 이제 밤에 싸돌아다니니까 산사를 보내버려. 이때 옛날에 뭐가 있어, 페메가 있어, 카톡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보내버리니까 아이고 무슨 소녀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소녀가 이제 그리워가지고 편지 하나 보내고 소녀가 죽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심생은 이제 되게 높은 관직에 올라가거든.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이제 무관, 칼 쓴 사람이 돼가지고 관직에 올라가는데 이제 소녀가 죽었다는 걸 알고 이 사람도 요절해. 그래서 비극적이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특이한 점은 중간에 이윤 오파가 나오는데 조력자의 역할로 사건 전에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자, 들어가서 읽어보면 심생전. 곧장 뒤따라갔으나 소공주공 홍살문에 이르러 소녀는 어느 집 중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예뻐서 쫓아간 거야. 심생은 멍하니 잃어버린 데 서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한 거지. 사랑에 빠져버린 거지. 그러다 한 이웃 노파, 조력자라고 그랬지. 소녀의 사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은 호조의 회계를 맡아보다가 퇴직한 중인의 집으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는 17살에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녀가 거처하는 방을 묻자 노파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담장이 나오고 담장 안에 보면 겹방이 있을 거요. 그걸로 가면 처녀가 기경하는 방이 하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이제 착 잘해주지. 저녁에 되다 심생은 이렇게 집에 가 거짓말했다. 같이 공부하는 그 왜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밤에 가겠습니다 해서 소녀의 집 담장으로 들어갔다. 엷은 노란색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창밖에 꽃나무가 아담하였고 등불은 장우지를 비추고 있었다. 밤이죠. 백윤무사. 심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처마에 의지하고 숨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이 있었고 소녀는 소리 낮은 꾀꼬리가 짖어이듯 향을 솟아. 요거. 여기는 이제 조선의 여성의 의식과 인식이 많이 좀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밤 12시가 되자 여성들은 잠이 들었고 소녀는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전전바치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야, 얘도 이제 심생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심생은 감히 잠자지도 못하고 감히 소리를 모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8호의 종이 울리자 담장을 기어 밖으로 나갔다. 심생은 이때부터 계속 이걸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위험하죠. 스토킹이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사랑의 상징이죠. 2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여전히 게으름 부린 일이 없었다. 소녀는 초저녁에 소설을 읽거나 바느질하면서 한밤중에 등불을 켜고 잠들기도 하고 번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심생이 그런 지 6, 7일쯤 되던 날 소녀는 문득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 8시 무렵 자리에 누웠다. 소녀는 자주 손으로 벽을 치며 한숨을 내쉬 이게 뭐냐면 내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창밖까지 들려왔고 이런 날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적 갈등이냐면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녀도 심생이 이렇게 나에게 애정 표현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뭘 자유연애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자유연애라는 게 이게 쉽지 않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있지만 아이고 자유연애지. 그래서 이제 자유연애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후기나 돼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상이죠. 20일째 밤이었다. 소녀는 대청마루 뒤에 벽을 따라 돌아가 심생이 앉는 자리로 나타났다. 심생은 캄캄한데 불쑥이나 소녀를 붙잡았다. 소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얘기했다. 난군과 소강통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전 난군이 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용 묻는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벌써 20날째 말인군요. 이 손을 놓으셔야겠어요. 제가 소리 지르면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난군을 맞아드릴게요. 심생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소녀는 벽을 돌아 빙 돌아가면서 여종을 불렀다. 어머니께 가서 주석을 만든 큰 자물쇠를 가지고 오너라. 밤이 너무 캄캄해서 들어올까 두렵구나. 여종은 내당에 가서 자물쇠를 가지고 왔다. 소녀는 심생아 약하게도 뒷문으로 가 자물쇠를 걸고 손수 열쇠를 딸깍 소리를 내면서 자물쇠를 재웠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 차이로 인해 사랑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애를 거절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자유연애도 자유연애고 부모님끼리 결혼하는 건데 심생은 양반집 자제고요. 이게 옛날엔 계층이 3개야. 양반, 중인, 하층민이거든. 그리고 이제 소녀는 중인 계층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단념하려고 일부러 자물쇠를 잠가버린 거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 불을 껐다. 아무런 기척을 내지 않고 깊이 잠든 채 했지만 실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심생은 속은 게 분하기도 하면서 그녀 얼굴 한 번만 보게 된 걸 다행이라고 여겼다. 진짜 사랑은 찐사랑이지. 그날 밤도 잠긴 문 앞에 밤을 새우고 새벽으로 돌아갔다. 심생은 이튿날에도 가고 그 이튿날에도 갔다. 그러나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못했다. 비 오는 날에 비옷을 입고 갔으면서 옷자락에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열흘이 지났다. 이게 총 30일이 지났어요. 한밤중이었다. 온 집안이 모두 달게 달들고 소녀 또한 등불을 끈 지 오래다. 그런데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종의 불을 켜요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벌떡 일어났죠. 내적 갈등이 끝난 거야. 너희들 내당 가자거라. 두 여종이 문을 나서자 소녀는 열쇠를 가서 자물쇠를 풀더니 뒷문을 열었다. 난군, 방으로 들어오셔요. 심생은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있었다. 소녀가 문을 잠그고 심생에게 말했다. 잠시 앉아 계세요. 내당으로 하더니 부모님을 갑자기 모시고 와요. 소녀는 부모님의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놀라지 마시고 제 일을 들어보세요. 저 17살입니다. 그동안 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죠. 그러다가 지난날 처음으로 집을 나가서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여성이라는 것은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요약적 제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불어온 바람에 보좌에 거쳐 마침내 초립을 쓴 난군 한 분과 얼굴을 마주치게 됐어요. 그날 밤부터 그분이 매일 오셔서 오늘 밤 기다린 지 30일이 됐네요. 비가 오고 추워도 문을 잠궈도 거절해도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요랑해 본 지가 오래되었답니다. 만약 소문이 밖에 퍼져 이웃이 알게 됐다고 쳐보세요. 저녁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니 누군들 난군이 그저 벽에 기대고 있다고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그러니까 몸을 섞진 않았을까, 정절을 벌써 잃어버리진 않았을까라고 이제 나쁜 소문이 날 거 아니냐라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 일 없었지만 실제 진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저는 추악한 이름을 뒤집어서 개에게 물린 꽝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는 사대부 가문의 난군으로 한창 혈기를 진정하지 못하고 벌받고 남해가 탐하는 일만 알고 바람과 이슬이 맞는 근심을 돌보지 않아 얼마가 못 가 병들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일어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제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 이 사람은 이제 나를 계속 사랑한다. 한결같다. 둘,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오해를 받는다. 셋, 이 사람 죽는다.
게다가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중인 집안의 처녀이 지나지 않아요. 절세 미모를 가진 것도 물고기가 손꼽꽃이 부끄러우면 그건 예쁜 얼굴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난구는 못난 소유를 보고 송골매라고 여기고 제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니 이런 대로 난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저를 미워하고 복이 제게 오지 않는 게 분명해요. 제 뜻은 결정됐어요. 오예, 주체적인 성격. 아버지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부모님이 늙어가시는데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을 뿐이니 사위를 먼저 사위 살아계실지 봉양하고 제사를 모셔준다면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일이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될 뿐이지 하늘의 뜻입니다.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심생전인데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대 서울다. 여기까지 이게 2강 마지막 작품인데 단편소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번호 말씀을 드리면 4373입니다. 자, 여기 인증번호는 4373. 인증번호 보내주셔야 돼요. 4373입니다. 자, 주제는 이게 갈등과 도시의 폭력성에 관련된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시의 폭력성을 싫어라 하고 시골을 좋아라 해요. 그런 류의 작품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줄거리 보고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면 먼저 이제 한대에서 울다 할 때 이제 한대 이거의 뜻을 알아야 이거 이해가 좀 좋아서 그리고 요거 이제 혹시 핸드폰으로 보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돌려서 촬영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 다음부터 돌려서 촬영을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면 2강 이 한대서 울다에서부터 돌려서 해볼 테니까 뭐가 더 좋은지 그 인증번호 보낼 때 2강은 얘기를 해봐. 3강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얘기를 해줘요. 한대서 울다는 이 한대라는 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집 밖이란 뜻이에요. 집 밖 마당 같은 데야. 그러니까 마당에서 우는 거야. 집이 아닌 곳에서 우는 거야. 집이 아닌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뭐 내용 이제 보면 이제 정의라는 전조작가 씨면 정의가 있는데 아파트에 살아요. 그 아파트가 싫어. 자동차 소음이 있고 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대라고 느껴. 집 밖이라고 느껴. 그래서 시골에 집을 보러 가거든. 시골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마당도 있고 막 그런 이게 생명력이 좀 있는 그런 시골의 집을 이제 찾지만 남편이 싫어해. 여기서 남편은 되게 물질적인 사람이야. 소시민이라고 하죠. 자, 근데 결국엔 시골로 가. 이제 시골로 갔는데 시골에 또 확성기 소리, 연탄 사세요, 확성기 소리 때문에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쨌든 평화를 부셔버리는 그런 상징으로 좀 작용을 하죠. 그리고 또 사냥꾼의 총소리도 그렇고. 다시 도시집으로 가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시내 주차장에서 무례하게 구는 낯선 남자를 만나.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거 이후에 얘 지갑이 사라져. 그래서 얘가 이제 도둑 소매치기지 않을까. 정의는 시골집으로 돌아오다가 번개탄 장소를 만나고 아까 이거 확성기 소리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아이와 함께 다니고 외상도 줘. 그래서 여기서 인간미를 느끼거든. 그래서 역시 시골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느끼는 삶의 가치라는 건 인간미가 소중하다. 도시에는 이런 게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요. 작품 바로 들어가서 읽어봅시다. 앞마당은 공개적이어서 비밀도 없고 그리고 간직한 추억거리도 없었다. 그러나 뒷마당에 얼마나 많은 애들기들을 키워준 곳인가. 뒷마당은 그녀의 인생의 보물창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있었을 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도 마당이 있었는데 그 뒷마당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삶의 가치를 느끼죠. 집이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육신이 몸담는 가장 정신적인 거. 집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뒷마당이 없는 집. 그러니까 여기서 뒷마당이 없는 집은 도시에 있는 집이지. 아파트 한 대라고 불리는 곳. 우리의 인생의 보물창고가 되어줄 공간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고 건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물과 집은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은 거고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거고. 이름을 단 상품일 뿐이다. 그럼 요거 딱 뗄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요것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아파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영원히 살아서 벌었다고는 그 집이 이 집은 시골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같은 것 또는 다른 거 골라라라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집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뭐 집을 발견했다고? 시골집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니까. 앞마당은 별로 없지만 뒷마당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 무궁무진 그게 무슨 말이야. 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쓰지 말고 좋게 말해봐. 정의로서는 무궁무진이라는 표현을 써놓고 자기가 놀랄 만큼 기가 막히다고 무릎을 칠 지경인데 남편은 알아들을 수 없다니. 좋게 말하란다. 좋게? 나쁘게? 사람 신경질 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 말이 나빠? 기분 나빠. 사람 우습게 만드는 소리 짝짝하라고. 집이 있는데 뭔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집이라는 건 이렇게 투기 그런 거죠. 이게 돈. 아 뭐야 이거 대신 눈물만 줄줄 나오는데 정말 환장한 지경이었다. 정말 환장했다는 소리는 남편에게서 나왔다. 아 내가 환장했구만. 다른 여자들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믿는 사람 더 좋은 집, 더 큰 집, 큰 집. 의뢰갈 생각, 재산 늘릴 생각인데 소시민이라고 그러죠. 아까 물질만능주의를 갖고 있는 아이들 공부시킬 생각으로 다들 눈이 벌게 있는 세상에 집장만 하니까 아이 집 식구 딴 집 몰러 다녀? 막말로 시골 이사 가면 누가 환영해준대? 우리 누가 거기 살린대? 그래서 막 싸워요. 결국은 시골로 와요. 근데 이제 자기 시골집 앞에 사냥꾼들이 주차를 하는 거야. 집 앞에 주차하면 안 되니까 차를 빼라고 그랬지. 이봐요 여기 차 넣으면 어떡해요? 제가 성일 섰을 때 총전 사내 중 하나가 힐끗 보고 가던 길을 올라갔다. 사람 말이 맑았지 않아요? 총전 모든 사내들이 정의를 봤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총이라는 같은 게 냉정함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도시라는 곳은 되게 냉정하고 폭력적인 거니까. 그러곤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린 응답으로 돌아왔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본 여자가 왈왈거리는 거야. 뭐라고요? 내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왈왈거리는 게 소리 들려요. 금방 갈 거야. 당신 땅이야? 이봐 누구한테 반말이야? 사내들이 히물거리는 느낌으로 저치도 미쳤나 싶을 정도로 표정으로 살펴보는데 마침 이제 퍼지기 시작한 햇살을 받아 사내들이 들고 있는 총구가 불을 뿜을 금속성 빛을 반짝이며 그녀의 눈을 쏘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시어머니가 대물 밖을 빼끔하게 보다가 한급히 정의 옷자락을 낚아채서 안으로 끌어당겼다. 아유 소리 마라. 총든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날지 누가 아니?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났다. 옆집 할머니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다. 마을에는 파란색 트럭 방해탄 장수. 트럭에 내려왔다. 정혜는 제 차를 길가에 붙여댔다. 차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귀에 익은 노래도 선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도시에서는 그런 자동차 소리에 굉장히 힘겨워했다면 이 귀에 익은 노래소리 번개탄 사려 하는 이 소리에 시골에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같은 거거든. 정혜는 모른 척하고 왼 고개를 튼 채 차가 비켜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고개를 확 틀어버린 거야. 차가 비켜가겠자고 하다가 순간 운전석 옆에 있는 아이가 고개를 있는 힘껏 뒤로 젖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이렇게 확 손을 흔들었어. 아이고 타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트럭 장수인데 왜 굳이 아이가 타고 있을까? 상상해보기 힘든 일이다. 만약 아이가 손을 흔들다 웃는다. 경은 자동차 근데 삐 하고 울렸어.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왜 타고 있지? 물건이라도 하나 사볼까 하는 거지. 오늘 아침에 안 오셨던가요? 마음에 없는 소리 낸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번개탄 사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오늘 아침에 안 오셨던가요? 하고 그냥 얘기해 본 거야. 말을 튼 거지. 오늘 아침에 안 오더니 기어코 오후에 와서 지금 시끄럽게 하는 모양이군이란 거야. 속으론 삐죽거리는 심보우며 야 얘 어제 애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뭐 드릴까요? 알고 보니까 애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오전에만 일을 못하고 오후에 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강고등어 있어요? 명태랑 갈치도 있어요. 번개탄도 있잖아요. 사내가 시 웃는다. 요새는 분명히 연탄 때는 집도 있는데 번개장 타면서 안 온다고 그래서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 연탄 때는 집이 있는데 장수가 안 오니까 할머니들은 그럼 겨울에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굳이 그냥 자기가 사서 굳이 팔아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인간미가 있어. 언제 가늘했는지 부옇게 소금기가 말라붙어있는 강고등어 한 손만 살아다가 아이 낳은 엄마 때문에 아빠가 따라다니는 거 어린 것에 마음에 끌려 아부레기 유부야 유부도 산다. 산 것들을 차에 갖다 놓고 지갑을 찾아봤는데 지갑이 없다. 명수야 엄마 지갑 못 봤어? 지갑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지갑을 뒀다는 건 짜증을 낸다. 지갑 여기 있죠. 아이가 내미는 건 장난감 로봇이다. 아저씨 내일 또 와요? 오다마다요. 그럼 오늘 외상 달아놓으세요. 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오다마다요. 트럭은 떠났다. 아이가 손을 흔드는데 흔들어줄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또렷이 떠오르는 시내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어. 진저리가 절로 친다. 차를 몰아 집으로 오면서 정희는 다짐했다. 내일부터 시내도 안 갈 거고 분수에 맞지 않는 차도 안 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차는 일부러 그냥 좋은 차를 탄 거야. 샀어. 옛날에 여기 위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없애버릴 거고, 그러니까 분수에 살 거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위안을 받는 거지. 뭔가 되게 자기 이 애는 시골이라기보다는 뭔가 인간미를 좀 받고 싶었는데 이제 결국 이 번개탄 장소에서 인간미를 느꼈기 때문에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시동을 끄고 막 펑펑 울면서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대서울다예요.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